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논문을 풀어서 시사 문제와 궁금증을 이해하는 논풀쌤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중 무역 전쟁의 시리즈 중 5번째, 2019년 내년의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다들 궁금들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연말을 지내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궁금하시죠?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주제도 참고 자료는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나온 스페셜 리포트, 2018년 8월에 나온 스페셜 리포트의 확대되는 미중 무역 전쟁, 한국은 어디로라는 제목 하에서 4번째 장,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 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계시는 정철 선생님의 글입니다. 이 정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글을 중심으로 해서 2019년도 예상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내년 공교롭게도 달포 전에 OECD G20이죠. G20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무역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한 다음에 일단 보류다. 내년 1월 1일부터 90일간 보류다. 대신 협상을 하자. 이겁니다. 통상적으로 말이죠. 정상이 만나서 회의를 한다. 그러면 뚜렷한 결과가 있는 게 정상이라고 그럽니다. 외교가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어땠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다시 협상을 해보자 이겁니다. 참 애매모호한 협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외교가에서는 애매모호할 때는 무엇이다? 이 협상이 거의 결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심각한 결과죠. 아닌 게 아니라 그 두 정상이 만난 회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지금 불길한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화웨이의 CFO 재무담당 이사죠. 우리말로 하면. 이분이 캐나다에서 잡혔어요. 미국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난리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화웨이가 핸드폰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커져가지고 중국의 보호 속에서 커져가지고 삼성을 넘겨다보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의 피부에도 지금 와닿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 시점에서 내년 2019년도의 미중 무역전쟁의 예상 시나리오를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 경제에, 우리 한국 경제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쭉 작년부터 철강, 자동차 이제 자동차를 거쳐서 지금 그 중간에 농수산물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제품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더 많은 품목과 교역액이 대상으로 되고 이렇게 이 전쟁의 전선들이 확대가 될 경우 그 다음에 장기화가 될 경우 그 파급 영향은 상당히 전반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 양국 간의 무역뿐만 아니죠. 무역전쟁뿐만 아니고 세계 교역의 위축과 더 나아가서 이제 교역이 위축되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9년 예상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겁니다. 돌이켜보면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침체와 무역이 둔화되는 시기에 보호무역주의가 아주 급등했어요.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강력하게 지금 무역 보호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중국은 경제 민족주의라 해가지고 역시 그것도 보호무역주의의 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의 이 심화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국제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미중 무역전쟁이 이렇게 무역관계에서 품목을 논하고 그런 수준의,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그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미국, 중국 간 세계 경제에서 봤을 때 실물 경제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금융 부분에까지 파급될 우려가 있다. 어째 우리는 뜨끔하죠? 왜냐? 정말 쓰라렸던 IMF 시절이 생각이 안 될 수가 없고요. 또 2008년에 가슴 아팠던 그런 것을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역전쟁에 따른 굉장히 이게 지금 불안하잖아요. 이 불안감은 심리가 중요하다는 금융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좀 더만 더 높아지면 이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예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이 통상 분쟁이 달러 약세 및 주요국 통화 강세 현상으로 이어진 2017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미중 통상 분쟁이 이제 막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뒤바뀌었어요. 달러가 강세가 되고 중국 및 신흥국 통화는 약세로 반전됐죠. 또 이 외에도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뭐 착착 진행되고 그래서 일부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이 높아졌죠. 뭐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를 예를 안 들어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지나온 거니까 기억이 나시겠죠. 그래서 이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홍이 강해지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원하는 5월까지는 그런 대로 안정성인데 6월 이후에는 어떠세요? 이게 급격하게 가치 절하가 되고 있죠. 물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치 절하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년에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북한
비핵화 문제가 장기화된다. 이런 것과 겹치게 되면은 우리 원화는 더 떨어질 거다. 가치 절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되는 거죠. 주식시장을 봐더라도 이 통상 문제가 일어났던 2017년 하반기에 비해서 뭐 그때는 안정적이었죠. 주식시장도 오히려 오르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2018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주가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죠. 연말에 들어온 올해 연말 2018년 연말에 들어오면서 더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래서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2018년도에 들어와서 통상 분쟁이 무역 전쟁으로 됐고 이 무역 전쟁 때문에 그 불안한 심리가 금융시장을 때려서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으로 뭐예요? 원화 같은 경우는 같이 하락이 되고 주가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약간 불안하게는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미의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런 여타 신흥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죠. 그 영향이 아주 미미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무역 전쟁이 지금보다 더 심화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지금 예상되지 않나요? 2019년에는 심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또 장기화, 이 장기화 무역전쟁이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기화될 것 같고 그러게 되면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불안 요인이 커지는 효과가 날 거다 이겁니다. 이게 내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지 않나 이렇게 예측되는 거죠. 특히 현재 관세 전쟁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의 전선이 지금 미국이 아슬아슬하게 지금 이 부분은 손대지 않고 넘어오고 있는데요. 환율 조작국 지정 이거 핵폭탄입니다. 중국을 이제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 하면은 이전 이 시리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는 강력한 카드를 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카드가 만약에 환율 조작국 지정이다 이렇게 나타나서 환율 정쟁으로 확대가 된다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는 정말 큰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환시장의 리스크가 다시 실물 부분을 포함한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IMF나 2008년의 사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미중 무역전쟁 2019년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는 저도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답답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IMF 시절도 훌륭하게 지나왔습니다.
2008년의 위기에서도 잘 극복했고요. 이제 다시 위기가 오더라도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2019년에 벌어질 경제적인 예상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생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논문을 풀어서 시사 문제와 궁금증을 해결하는 논풀쌤입니다.